예, 안녕하십니까. 중년, 컴매, 초보 유튜버 요기운항의 꺼먼우입니다. 자, 오늘은 방문한 것은 바로 사이남이에요. 사이남. 사이남은 아시죠? 단양의 8경 중에 하나로 꼽히는, 저기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제 뒤로? 예, 저게 사이남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특히 저 위쪽에 있는 바위들은 떨어질 듯 말 듯 저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뭐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위를 막 엮어놓은 느낌? 예. 실제로 이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여기 방문해서 보시면 이게 뭐라고 설명하지? 되게 우람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예, 직접 한번 오셔가지고 예,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양에는 요거 말고도 여러 개 볼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겸사겸사 한 1박 2일로 오시면은 단양 전역을 좀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8경 중에서 하나인 사이남을 한번 우리 좀 보고 둘러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보 유튜버 꺼먼우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항상 여름철이 되면 여름철부터 겨울철 전까지죠. 예,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드리려고 오늘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심장상황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에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리기는 힘들고요. 여러 편에 나눠가지고 심장상황충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심장충 약 중에서 어떤 약이 제일 좋은 약인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심장상황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즉 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 요즘은 또 보시면은 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나 한 마리씩 키우시는 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키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심장상황충, 걔네들 여러 마리 하려면은,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특히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뭐, 제가 아시는 분들도 뭐 11마리, 12마리 키우시니까 그 친구들 심장상황충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심장상황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까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심장상황충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돼? 병원마다 말이 틀리는데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질문을 들었어요. 근데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면은 기본적으로 심장상황충의 시스템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심장상황충에 뭐 마이크로필라리아가 어떻고 핫덤이 어떻고 L1이 어떻고 L2가 어떻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수의사인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필요한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알면 되지 더 많은 지식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다른 데다 쓰시는 게 훨씬 더 이롭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심장상황충을 세 가지로 나눌게요. 자, 애기 심장상황충, 그리고 청소년 심장상황충, 그리고 성인 심장상황충이라고 나눌게요. 우리가 세 가지죠. 자, 애기 심장상황충은 뭐야? 애기죠. 안 돼! 자, 심장상황충 보시면은 이제 기생충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심장하고 폐동맥 쪽에 이제 주로 기생을 하는 기생충인데, 그 기생충도 암컷과 수컷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컷과 수컷이 교배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게 돼요. 바로 그 새끼들이 바로 욕 아닙니다. 예, 그 베이비들이 바로 애기 심장상황충이에요. 갓 태어난 이제 베이비들을 우리가 애기 심장상황충이라 그러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혈액에서 보면은 혈구 사이로 막 꿈틀꿈틀 막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영상 여기다 제가 첨부해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혈액 안에서 벌레처럼 움직이는 게 바로 애기 심장상황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애기 심장상황충이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청소년 심장상황충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근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사춘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떠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뭐 기생충이 사춘기가 있더라고 어디서 누가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사람이 사춘기 때 어떻게 되죠?
난리를 막 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구예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바로 중이병 걸린 우리 중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심리학자분들께서는 그 총량 법칙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내가 처음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랄을 떨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언제 떠느냐. 그래서 사춘기 때 떠는 게 안전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듯이 이 사춘기는 참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사고도 많이 치고 에너지도 많고 바로 기생충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사춘기 시기에 올라오면은 얘네들이 많은 사고를 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얘네들이 이 혈액 안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뭐 장기로도 가고 뭐 신장이나 간이나 여러 가지 심장이나 이런 쪽으로 장기로도 막 이동을 하고 심지어는 폐로도 가요. 그런데 그 많은 장기 중에서 우리가 면역 체계가 그래도 촘촘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게 바로 폐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폐 조직에서 그물망이라는 게 있어요. 면역 체계라는 그물망이 있는데 거기에 딱 걸려요. 우리 보시면은 우리 거미들 그물망에 벌레가 딱 걸리면은 바둥바둥 하다가 어떻게 해요? 거미가 후루룩 와가지고 싹 거미줄로 이렇게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심장충이 딱 그 그물망에 걸려 있으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옆에서 뭐죠? 백혈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와가지고 바로 심장상충을 잡아먹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심장상충 때문에 발생하는 폐렴이에요. 폐에서 일어나면 폐렴, 신장에서 일어나면 신장염, 이런 여러 가지 장기들에서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바로 이 청소년기에 그게 다반수로 일어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예전에 심장항충을 걸렸다가 심장항충을 다 치료가 됐어요. 그런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항상 부작용이 남아요. 즉, 이 기존에 심장항충을 치료하기 전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평생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오실 때 예전에 심장상항충에 걸려서 치료를 받은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병원에 가면은 특히 어르신들 뭐라 그래요? 저 당뇨약 먹고 있어요? 저 고혈압 먹고 있어요?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 심장상항충, 다 큰 심장상항, 이거 완전히 벌레야. 우리 지렁이 생각하면 돼요. 뭐 길게는 한 30cm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매우 얇은 벌레가 30cm가 되는데 강아지는 보통 20마리에서 30마리가 감염이 되면 생존을 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보통 2마리, 1마리, 맥시멈 3마리까지 생존을 한다라고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자, 이게 심장하고 폐로 가는 그 큰 혈관, 동맥혈관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집에 있는 실 한 30cm씩 끊어가지고 실타래 끊으셔가지고 30개만 모아서 한번 이렇게 뭉쳐보세요. 얼마나 큰 양이 되나. 상당히 많은 약이 됩니다. 그게 심장 안에 있고 혈관을 막게 되고 하면은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심장마비까지 일어나고 폐사까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청소년기의 심장상항충이 성인의 심장상항충으로 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바로 뭐냐면 모기예요. 청소년기에 심장상항충이 있는 동물을 물어요. 그러면 그 청소년기에 심장상항충이 모기 몸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쭉 날아가다가 건강한 동물을 물어요. 그러면 자기 몸에 있던 청소년 심장상항충이 그 동물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 심장상항충으로 자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꼭 유아 심장상항충, 청소년 심장상항충이 성인 심장상항충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모기를 한번 거쳐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기한테 물리면 안 된다, 모기가 나오는 계절에 심장상항충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건 지역마다 완전히 틀리고 내가 생활하는 거주지마다 완전히 상황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내 주변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모기가 언제부터 나오지? 저희 집은 한 3월이면 나와요. 모기가 언제 없어지지? 글쎄 정확하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12월 달에도 모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모기가 시작하는 달부터 모기가 없어지고 그 다음 달까지 우리가 심장항충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은 예전에는 모기들이 늦게 나왔다가 일찍 없어졌지만 지금은 상당히 모기들이 길게 생존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아니다 12달 다 하는 게 안전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병원마다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지역 그 지역의 조건에 따라서 약간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후가 점점 변해가면서 요즘은 모기가 12달 다 나오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은 12달을 다 하는 거를 원칙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심장사상충 약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심장사상충 예방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심장사상충 약은 예방약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심장사상충 약을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뿌려가지고 흡수가 돼가지고 그 약효가 발현이 되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일까요? 뭐 길어야 24시간이면 발현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뭐냐면 그 약효가 발현되는 그 시점에 동물 몸 안에 있는 어린이 심장상황충과 청소년 심장상황충이 죽게 돼 있어요. 한 달 내내 내 몸에서 그 약이 효과를 이렇게 계속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 약이 흡수돼서 효과를 발휘하는 그 순간에 딱 한 번 일회성으로 딱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달에서 3달 정도 심장상황충을 걸렸을 경우 검사를 통해서 심장상황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심장상황충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심장상황충은 한 달 내내 효과를 발휘하는 예방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린이 심장상황충과 청소년 심장상황충을 죽이는 약이에요.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매달 죽여줘야, 매달 사용을 해야만 이 심장상황충이 성충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막아준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쉽게 한다고 해서 많은 이렇게 좀 용어들을 많이 바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 용어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시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밑에다 댓글로 남겨놓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과연 수십 가지의 심장상황충 약 중에서 어떤 게 좋은 심장상황충이지? 어떤 게 최고의 심장상황충 약이지?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선택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여러분들한테만 이거는 비밀 공개지만 어떻게 하면 심장상황충을 엄청나게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예, 그거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꼭 놓치지 마시고, 자, 놓치지 않으시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사랑해요 하트 버튼 한번 쭉 눌러주시는, 요건 사랑해요 버튼이 없군요. 예. 요거 손가락 위로 올라간 거, 이거 내려간 거 말고요, 위로 올라간 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별일없으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your smile is the icing